끝내 가까운 사람에게 무너진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픈 이유. 결국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낯선 사람의 말은 흘려들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행동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한마디는 며칠을 가슴에 남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무관심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우리는 결국 가까운 사람에게 무너집니다. 1장 가까움의 역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픕니다. 부모님의 한마디가 아픕니다. 친구의 무심한 말이 아픕니다. 가족의 무관심이 아픕니다. 연인의 작은 실수가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낯선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갔을 일들인데 가까운 사람이기에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곳에 괴로움이 생기느니라.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해 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이 정도는 알아줄 거야.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야. 나를 배려해 줄 거야.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도 함께 무너집니다.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조심합니다. 취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약한 모습을 숨깁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엽니다. 진짜 나를 보여줍니다. 상처받기 쉬운 부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더 깊이 박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더 크게 상처를 냅니다. 열린 마음에 들어온 상처는 다친 마음에 맞은 상처보다 훨씬 깊습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날 이해해. 이 사람은 날 지켜줄 거야. 이 사람은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깨질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클수록 배신감도 큽니다. 2장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들. 부모님의 한마디. 넌 왜 그 모양이니? 형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런 거야? 실망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힙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냥 넘어갔을 말인데 부모님이 하시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평생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 내 편이어야 할 사람, 그 사람에게 실망스럽다는 말을 들을 때 무너집니다. 함께 웃었던 친구, 비밀을 나눴던 친구, 힘들 때 곁에 있어주던 친구, 그 친구가 뒤에서 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어려울 때 외면합니다. 그 친구가 다른 사람 편을 듭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친구였기에 더 아픕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무관심합니다. 그런 일로 뭘 그래? 별일 아니잖아. 나도 바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때 느끼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큽니다. 약속을 잊었습니다. 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곁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해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연인이기에 아픕니다.
나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까? 내 마음을 모르는 걸까? 작은 일에도 무너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3장. 왜 가까운 사람일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기느니라.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기대대로 행동해 주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실수합니다. 그 사람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일로 힘듭니다. 우리는 완벽을 기대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 정도는 배려해야지. 당연함의 기준이 높아집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칠 때 실망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 사람의 기대를 다 채워줬을까요? 나는 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했을까요? 나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가까움은 양날의 검입니다. 가깝기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가깝기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내 약점을 압니다. 어떤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압니다. 어떤 행동이 나를 무너뜨리는지 압니다. 때로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고 합니다.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깊습니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가까운 사람을 찾습니다. 무너지면서도 다시 마음을 엽니다. 배신당해도 다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는 관계를 맺습니다. 4장. 무너지고 다시 서는 법. 첫 번째,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내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나를 사랑해 줄 거라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처음 부모가 되어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친구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나만 챙길 수 없습니다. 가족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제나 여유로울 수 없습니다. 연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아파. 이런 말은 듣기 싫어. 이런 게 필요해. 상대방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에 상처받는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해야 합니다. 당연히 알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가까움입니다. 네 번째,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니라.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과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가장 아픈 사람은 나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상처에 붙잡혀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5번째,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깝다고 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깝다고 해서 계속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것은 안 돼. 그런 경계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경계가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선을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가까워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6번째,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무너졌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이 없어도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5장.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필요한 이유. 역설적이지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을 열었다는 증거입니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았으니까요. 가까운 사람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은 그만큼 진실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친밀감은 취약성에서 옵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약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관계, 상처받을 수 있는 관계, 무너질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짜 가까운 관계입니다. 상처는 성장의 통로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배웁니다. 어떻게 나를 지켜야 하는지 배웁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 배웁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 우리는 자랍니다.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무너질 걸 알면서도 마음을 엽니다. 배신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이 주는 기쁨이 상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이 함께 울었던 시간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받는 느낌이 오해받는 아픔보다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을 위험이 있어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실수합니다. 나도 실수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배웁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불완전한 관계를 맺으며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무너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용기를 냈다는 뜻입니다. 무너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너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다시 믿을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무너지는 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상처받습니다. 누구나 무너집니다. 누구나 다시 일어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국 가까운 사람에게 무너집니다. 그것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성장합니다. 더 깊은 사랑을 알아갑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혜로워진 채로 다시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